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시간과 공간 이점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이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옳은 얘기만 한 학생을 고르시면 됩니다. 우선 A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해. 이거는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일정해. 이것도 맞죠? 그리고 C.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고유 길이가 L인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럼 그때는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어떻게 가죠? 시간 팽창에 의해서 느리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인 L보다 짧게 보일 테고요. 길이 수축. 그리고 A 관성계에서 B의 상대론적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크게 느껴지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고 짧고 긴 정도, 큰 정도는 속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속력이 더 빠를수록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그리고 상대론적 질량은 더 크게 변화하겠죠.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이다.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자, 기억.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거리는 CT이다. 그렇죠. 빛의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거리가 C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겠죠. 여기서도 풀었잖아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디귿. 비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이 개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검출기가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이 광원과 검출기의 길이 수축의 효과 두 가지가 발생하겠죠. 자, 길이가 수축되고 그리고 검출기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걸린 시간은 t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풀어볼게요. PQR은 우주선상의 한 점이고, 그리고 표는 AB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길이랑 Q랑 R 사이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Q랑 R 같은 경우는 A가 측정하나 B가 측정하나 길이가 동일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L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PQ 길이 같은 경우는 A가 측정할 때는 고유 길이보다 더 짧게 보일 거예요. 수축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측정한 게 B가 측정한 것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PQ 사이의 고유 길이는 L1이다. 고유 길이는 B가 측정한 거기 때문에 L1보다 큰 기억이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L1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L2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비관성계에서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0래요. 그러면 고유 시간, B가 본 고유 시간이 t0가 되겠죠? 자, A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C이다. 맞죠? 광속 불변의 원리. 그 다음에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경로의 길이는 2분의 CT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2분의 CT0가 의미하는 거는 B가 측정한 길이에요. 빛의 속력이 C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원으로부터 거울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0가 되고, 그걸 빛의 속력으로 달렸으니까 2분의 CT0가 되겠죠. B가 측정했을 때 거리가. 근데 A가 볼 때는 우주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로 도달하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인 빛이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2분의 CT0보다는 더 커야겠죠.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 그렇죠. 왜냐면 A가 볼 때는 팽창 시간으로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T0보다 크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랑 B 중 하나이고, 그리고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 얘기는
B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에 나타낸 것으로 얘가 더 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할 텐데 P로 가는 게 더 오래 걸린다는 거는 P는 도망을 갔다는 거고 Q는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광원 쪽으로. 그러니까 광원에서 더 멀리 도망간 P에는 오래 걸린 거고 광원 쪽으로 마중을 나온 Q에는 더 금방 도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가 볼 때 동그라미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이거는 잘못됐죠. 어차피 B가 볼 때 거리가 같다면 물론 A가 볼 때 수축은 일어나겠지만 동일한 비율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동그라미 A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2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T2 같은 경우는 A가 볼 때 어떤 효과를 겪고 있는 거냐면 마중과 그리고 길이 수축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B가 봤을 때 시간보다 어때요? A가 측정할 때 시간이 더 짧게 보일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중첩이 된다면. 따라서 T2보다 작다는 잘못된 겁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이거는 기출에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P에서 거울까지 찍고 거리가 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다시 돌아가서 P랑 Q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A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A가 볼 때 P랑 Q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울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고, 다시 한번 P랑 Q에 동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볼 때는 어때요? B가 볼 때는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동시에 도착한다고 관측될 수가 있겠죠. 근데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A를 포함한 이 덩어리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럼 거울도 계속 왼쪽으로 마중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울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P보다는 Q를 더 먼저 출발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울에 동시에 반사된 빛은 마중을 나오고 있는 Q에 더 먼저 도착하겠죠. 그래서 Q에서 먼저 쏘고 Q에서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기억, B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일단 푸는 거고요. 기억, PQ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동시에 반사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 다음에 디귿,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거는 잘못됐겠네요. 답은 1번인 거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는 기준선 PQ를 입자 AB가 각각 0.9C, 0.7C로 등속 운동하여서 지나간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C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는 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지 에너지는 AB가 같다라고 되었죠. 그 얘기는 정지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기억, A 관성계에서 P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그렇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L보다 작을 테고,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Q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7C분의 L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C가 볼 때 이렇게 보일 뿐이고 B가 볼 때는 자신이 달려야 하는 거리가 L보다 짧게 보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는 더 작은 시간이 측정이 될 거예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C 관성계에서 상대론적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론적 질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는 핵반응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시면 핵반응 전후 입자들의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는다. 핵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을 M1과 M2라고 한다면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니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그러니까 질량수는 원자 핵의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합이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은 M1에서 M2를 빼면 된다.
지금 처음 질량이 M1이고 나중 질량이 M2인데 처음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 동그라미 니은이 옌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결손된 질량과 C 제곱의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결손된 질량은 M1 플러스 M2가 아니라 M1 마이너스 M2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지 답이 되겠죠. 그럼 디귿은 틀린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다음은 양전자 단층 촬영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문제로 풀면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속력이 클수록 동그라미 기억의 상대론적 질량은 크다. 이 전자라는 입자의 만약에 속력이 크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상대론적 질량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핵반응에서는 니은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렇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된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죠.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에너지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감마선이 방출된 거기 때문에 감마선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요거는 표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2사 헬륨이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X니까 2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 2 수소가 될 테고. 자,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 수능 특강 정오표를 보고 고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 X의 질량수는 4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중성자 수는 X가 Y보다 작다. X 같은 경우 중성자 수가 2개,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1개이기 때문에 틀린 거네요. 그 다음 디귿.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에너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에너지가 나에서가 더 크니까 질량 결손도 나에서가 더 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K스타는 국내에서 개발한 핵융합 연구 장치로 세계 최초로 1억도 이상의 고온 고밀도 플라즈마를 1.5초 동안 유지하였다. 이 K스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쭉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는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생성된다. 핵융합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디귿. 양성자 수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보다 작다. 그렇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수가 하나, 헬륨은 2개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성 이론 2점짜리 문항 모두 풀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